51분이어서 혹시 다 돌아오셨나요? 다 돌아오신 걸로 알고 두 번째 세미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궁선님 세미나 시작 부탁드릴게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초기 서비스 런칭을 위한 저비용 인프라 설계 발표를 맡게 된 AUSG 기남공선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세미나 준비를 하면서 앱잼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들어가지고 되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많이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리티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약 100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고, 이제 그 서버 파트 분들이 어떤 커리큘럼으로 하시는지를 좀 받아봤거든요. 이제 아쉽지만 그 몽고디비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는 프리티어 지원을 안 해서 이제 이 세션에선 다루진 않는데, 이제 비슷한 그 서비스는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제 주된 내용들은 이제 앞쪽에는 이제 어떻게 초기 서비스들을 만들면서 좀 생각을 해나갈지 개발을 할 때, 그리고 그 뒷부분은 이제 프리티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간단한 데모 아키텍처를 만들어 보고, 그 데모 아키텍처가 이제 큰 그림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의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올라가서 동작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진행 시간 약 15분 정도 될 거라서요. 이제 금방 얼른 끝내고 저도 이제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AUSG 1기에서 처음에 이제 오거나이저를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플링크라는 회사에서 서버 인프라 개발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브옵스를 같이 하고 있고, 이제 주로 AWS 클라우드를 관리를 하는 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개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기술에 점점 미련이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기술은 뭐랄까 필요할 때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해가지고 딱딱 맞춘다.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네, 이제 개인 성향이니까요. 그리고 주로 대화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들보다 주로 비개발자들이랑 많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개발을 좋아한다기보다 제품을 좋아해서 개발자를 하고 있는 그런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선입니다. 아마 여기 남궁씨 분들이 꽤 많이 계셔가지고 아실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회사 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디어와 그 수업에 관련되는 캔버스 그것들을 이제 API 형태로 패키징을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는 그런 B2B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제 줌 같은 경우 이제 줌을 API로 호출을 해서 줌 그 미디어를 이제 내 서비스에다가 인베딩을 시켜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구성한다.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미디어와 이제 수업에 필기되는 그 화상 캔버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채용 페이지인데 아마 나중에 관심이 생기시면 한번 들어와 주시고요. 이제 저희 제품은 이제 페이지콜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API 형태로 이제 호출해서 이제 저기 보이는 이렇게 캔버스와 미디어를 같이 패키징된 HTML 파일 저희가 반환을 해주고 그걸 이제 자사 제품에 이제 브라우저를 새로 띄우던 아니면은 이제 아이프레임 같은 데다 띄우던지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구축을 하는 식으로 저희가 AP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으로는 이제 사스 형태의 제품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페이지콜이라는 제품을 이제 사용을 하려면 개발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제 개발자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제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스형 강의실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션을 하면서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되게 기초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좀 이제 이전에 소프트를 하시던 분들한테 이제 좀 많이 여쭤봤는데 좀 이 기술적인 깊이를 좀 얕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넓게 다뤄달라. 그래가지고 아마 아는 내용 있으신 분은 이제 뭐 화면 공유 이제 비디오랑 음소거 하시고 이제 앱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초기 서비스를 설계할 때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초기 서비스를 설계할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케팅은 뭐로 할까? 이제 아직 제품도 안 나오고 이제 기획도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마케팅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 제품이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앱 개발부터 해야겠다, 웹 개발부터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먼저 나오게 되고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죠,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뭐 스타트업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다고 할 정도로 인공지능도 핫하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그런 러닝 커브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뭐 고객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제 내 생각에 고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유저 수가 폭발할 거라는 그런 뭐랄까 그런 이제 상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제 우리의 서비스에 제공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이뤄보고 우리의 고객은 누굴까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계속 더하게 되는데 이제 고민 더하기 고민이 이제 고민이 두 개가 아니라 이제 뭐 고민의 제곱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고민이 늘어나게 되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생각보다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엄청나게 비대해지고 그리고 파란만장한 그런 아주 큰 그림을 그려놓은 이제 그런 기획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 기획들에 맞춰서 이제 디자인도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 처음에 내가 상상을 했던 내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그 생각보다 엄청나게 어려운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개발 일정도 많이 미뤄지게 되고 근데 개발자 이제 그런 자신도 처음 해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개발 복잡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소스 코드가 복잡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인프라 구성을 굉장히 복잡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 복잡도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저 수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가 오픈을 했을 때 유저 수가 사실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 유저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뭐 저기 뭐 삼성이나 뭐 카카오 이런 데서 오픈을 하면 모르겠지만 이제 초기 서비스, 그러니까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처음 서비스를 이제 오픈을 했을 때 실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유저들을 위해서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유저 수가 많이 올 거라고 이제 그런 상상을 해서 인프라를 많이 띄워놓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비용도 많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제품이 나왔을 때와 내가 상상했던 기획과 디자인이랑 매우 많은 괴리가 발생을 합니다. 내가 이제 아무리 프론트엔드나 앱 개발자들이 디자인이랑 똑같이 기획이랑 똑같이 뽑아내도 실제로 그 제품이 동작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이제 기획과 디자인과 많은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일 우울하죠. 고객들한테 반응이 없다는 거. 맨 처음에 기획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들 고객 세그먼트를 세팅을 하고 이 고객들한테 우리 제품이 잘 먹히겠다라고 이제 상상을 하고 제품을 만들 텐데 고객한테 반응이라도 좋으면 사실 위에 있는 이런 과정들은 어느 정도 이제 영양가가 있고 되게 뿌듯해지는데 고객층한테 반응이 없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많이 이제 우울해지는 거죠. 침울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다시 고객 피드백도 받아보고 이런 식으로 제품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앱잼을 하던 아니면 어떤 해커톤을 하던 우리가 토익 프로젝트를 하던 실제로 회사에서 업무를 하던 이제 초기 서비스 팀 그리고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명심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빠른 시간 안에 주어진 요구사항을 제품으로 만들고 타겟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의 반응을 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문장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개발을 하지만 결국에는 개발이 성장을 하고 우리가 다 개발자니까 본인들이 뭐 쓰고 싶은 기술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제 뭐 이런 언어도 써보고 이런 기술들도 써보고 뭐 인프라도 더 키워보고 싶고 이런 다 욕심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것들을 다 하려면 결국에는 비즈니스가 커야 됩니다.
비즈니스가 월 매출이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뭐 대규모 인프라를 운영해 보고 싶다, 뭐 서버를 뭐 한 100대 띄워보고 싶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서버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제일 싼 거 하나 띄워놔도 한 달에 5만 원인데,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반응을 보고 그 고객의 반응이 긍정적이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더 발전을 해 나가는 거고, 고객의 반응이 별로다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뭐 아이템을 피벗을 하든 아니면 그 제품에 어느 정도 수정을 가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네. 이제 개발자로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초기 서비스들을 만들기 위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이제 제품 이해를 위해 타직군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해야겠죠.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실수 중에 하나가 기획과 디자이너들과 이제 소통 부재, 그리고 이제 마케팅이나 운영과는 이제 운영자들과는 이제 또 이제 우리는 같이 일을 할 일이 없으니까 대화를 많이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 개발단까지 내려오는 그런 업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 운영, 그리고 마케팅 이런 쪽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말이라는 게 또 기획이라는 게 의도라는 게 이제 사람을 건너고 문서를 건너다 보면은 많이 와전되는 경우가 있고 그 의도의 본질이 많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개발자는 결국에 이제 그들이 말한 요구 조건을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이 앞에서 이들의 요구사항, 의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제품을 개발을 할 때 더 수월하게, 더 편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화되어 있고 가독성 좋은 코드, 이거는 이제 뭐 유지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제품에 대해서 계속 확장성을 가해 나갈 때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테스트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게 처음에는 되게 짜기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로직과도 관련이 없고 핵심 로직과도 관련이 없으면서 이제 부가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테스트 코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테스트 코드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비즈니스 로직 핵심 로직들이 계속 개발을 해 나가고 그들의 이제 스펙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도 계속 변경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 테스트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짜놓으면은 이제 우리가 배포를 하고 나서 제품이 프로덕션에 올라갔을 때 그 제품의 품질, 그 품질이 이제 테스트 코드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이제 에러 발생 빈도나 그런 게 확연하게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 뭐 자다가 이제 전화를 안 받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이제 정말 실제로 서버 터지거나 이제 뭐 문제 생기면 저 자다가 전화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복잡하지 않지만 확장성 있는 아키텍처라고 하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있지도 않은 가상의 유저들, 어떻게 보면 그런 유저들을 위해서 정말 복잡하게 뭐 엄청나게 헤비하게 그런 인프라를 띄워놓을 필요는 없는데, 다만 너무 닫혀있진 않게,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대비하는 건 아닌데 일어날 만한 일 정도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해놓을 필요는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적화된 인프라 비용이라 하면 이제 뭐랄까 핵심 서버, 메인 서버인데도 막 이거를 꾹꾹꾹 인프라를 막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막 뭐 서버를 싼 거를 쓰고 이런 말이 아니고요. 안 쓰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테스트를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뭐 그럴 때 이제 뭐 공부를 하거나 할 때 이제 임시로 띄워놓는 서버들이나 뭐 그런 인프라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제 비용도 비용이고 나중에 가면은 이게 실제로 쓰이는 건지 안 쓰이는 건지도 구분이 안 갑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서버를 하나 지우기 위해서 관계자들하고 다 얘기를 한 번씩 해봐야 되는데 이거 쓰는 서버냐 안 쓰는 서버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틈틈이 안 쓰는 이제 인프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좋고요. 빠른 빌드, 그리고 테스트 배포, CI/CD인데 이 세션에서는 CI/CD 관련된 내용은 안 다룹니다. 네, 이제 CI/CD 같은 경우는 빠르게 구축을 해놓으면은 이제 우리가 뭐 GitHub에 저장소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커맨드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배포까지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이 경우 이제 꼭 이제
이제 빌드 테스트 배포를 위해 꼭 CI/CD를 이렇게 반드시 모든 걸 자동화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경우에 다 자동화를 하는, 그러니까 자동화가 있어도 이제 어쩔 때는 이제 사람이 이제 보면서 수동으로 배포를 하고 이제 그걸 다시 롤백하고 백업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건 상황에 맞춰서 이제 CI/CD 같은 거를 구성을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게 사실 다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아직 경험이 부족한 개발자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혼자서 다 해나가기 많이 힘든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초창기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변합니다. 사실 우리가 초창기에 맞다고 생각했던 것, 막 이제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이제 계속 많은 좌초를 겪게 되고 계속 많이 부닥치게 됩니다. 뭐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고객의 반응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적인 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벽들을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많은 회의와 그리고 많은 변경점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초기부터 사실 개발적으로 완벽하게 설계를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획이나 디자인 같은 게 완벽하게 나와 있어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발들도 완벽하게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완벽한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앱잼이라든지 해커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먼저 빠르게 요구사항을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반응을 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서비스의 방향성이 정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방향성이 정해졌을 때쯤에는 이제 우리의 실력도 늘어 있을 거고 이제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는지 명확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한 번 만들어 봤던 걸 다시 이제 재구축해서 잘 설계해서 만드는 거는 이전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삽질을 하면서 개발을 했던 것보다는 훨씬 난이도가 적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것들과는 어느 정도 연관되는, 그러니까 이제 AWS 프리티어로 이제 앱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기,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좀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AWS 프리티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리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AWS에는 이제 100가지가 넘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AWS가 이제 전부 다는 아니고요. AWS에 존재하는 제품들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이제 고객들이 무료로 써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제공을 이제 월 사용량 같은 걸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줌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번 세션 할 때마다 30분에서 50분 정도는 이제 무료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네, 크게 이제 세 가지의 프리티어 유형이 있는데요. 이제 이 중에서 뒤에 있는 평가판을 제외하고 앞에 있는 언제나 무료랑 12개월 무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언제나 무료 같은 경우는 AWS 계정을 형성한 직후로부터 이제 계속 영원히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이제 무료 제공량이고요. 12개월은 이제 계정을 생성한 시점으로부터 이제 12개월 동안만 이제 제공을 해주는 유형입니다. 이제 서비스별로 이제 다 어떤 서비스는 언제나 무료고 어떤 서비스는 12개월만 이제 무료로 프리티어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들어보고 많이 쓰게 될 또 이제 AWS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역사가 깊은 서비스 중에 하나의 EC2입니다. 이제 EC2는 IaaS형 이제 클라우드형 서버 인프라 서비스인데요. 아까 이제 우수현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클라우드의 종류 중에 이제 그 운영 체제 아래 단계까지 이제 잠깐죠. 네. 하드웨어까지 이제 가상화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운영 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리눅스, 윈도우 뭐 그런 별로 이제 이제 이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EC2 위에다가 뭐 데이터베이스를 올리고 싶다. 또는 뭐 어떤 뭐 서비스들이 있겠죠. 그런 이제 상용 서비스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같이 이제 이미지로 묶어가지고 이제 AWS에서 제공을 해주는 게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를 호스팅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컴퓨팅 CPU 파워 또는 이제 메모리 우리가 말하는 램이죠. 그런 것들 또는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량 이제 이런 것들에 맞춰서 이제 다양한 인스턴스의 서버 타입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타입의
또 이제 서버의 스펙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 따라서 이제 종류 중에 이제 T2 마이크로 그리고 T4G 마이크로 인스턴스만 프리티어를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건 T2 마이크로보다 T4G 마이크로가 훨씬 더 속도가 빠릅니다. 이게 최신 유형인데요. 여기 T 뒤에 숫자가 있는데 또는 C 뒤에 숫자가 있고 R 뒤에 숫자가 있는 이제 인스턴스 타입들이 있는데 저 숫자가 클수록 최신 세대고요. 그리고 이제 G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아마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이제 만든 그 이제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인스턴스입니다. 이제 EC2 같은 경우는 월 750시간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제 31일로 계산을 해봤을 때 24시간 31일 띄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계정 생성으로부터 12개월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로드 밸런서인데요.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로드 밸런서가 이제 요청을 받으면 뒤에 이제 연동되어 있는 서버들로 이제 요청을 분산을 해줍니다. 이제 알고리즘으로는 이제 라운드 로빈 그리고 리스트 아웃스탠딩 리퀘스트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제 뭐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렇게 뭐랄까 순차적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요청을 분산시켜주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리스트 아웃스탠딩 리퀘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가 최소화인 뭐 이제 그런 서버들로 이제 요청을 보내주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과 네트워크 레벨에서 로드 밸런싱을 진행을 해주는데요. 어플리케이션 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API 서버를 만들었을 때 그 API 서버에 패스가 있잖아요. 그 패스에다가 서버를 매핑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슬래시 뭐 미팅이라고 하면은 슬래시 미팅은 저 서버로 보내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의 로드 밸런싱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 IP 단위입니다. 예를 들면 뭐 127.1.1.1로 온 요청은 이제 저 서버로 보내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로드 밸런서도 마찬가지로 월 750시간의 무료 사용량을 제공을 해주고 이제 기간은 12개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S3입니다. S3는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인데 그 아마 그 서브 파트 커리큘럼에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구글 드라이브와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 S3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S3의 스토리지의 전체 용량을 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을 얼마든지 많이 올려도 S3가 이제 그 스케일을 자동으로 늘려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올려도 이제 용량이 부족하다고 뜨진 않는 거죠. 월 5기가의 무료 스토리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월 겟 요청 2만 건, 푼 요청 2천 건입니다. 겟 요청 같은 경우는 우리가 S3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 듣는 이제 요청이고요. 푼 요청은 우리가 S3에 데이터를 집어 넣을 때 발생하는 요청입니다. 기간은 마찬가지로 12개월 동안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RDS인데요. 이제 RDS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지금 서브 파트 커리큘럼에 없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RDBMS입니다. 흔히 말하는 MySQL, 뭐 포스트그리 이런 데이터베이스 엔진들을 이제 서버로 호스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용례별로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합니다. 용례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CPU, 메모리,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DB가 T2단 마이크로 인스턴스만 프리티어를 지원을 합니다. 이제 DB를 생성을 할 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이크로 인스턴스만 이제 프리티어로 제공을 한다고 적어놨습니다. 이것도 월 750시간에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20GB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 20GB가 좀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이제 그러면 텍스트 데이터 이제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20기가가 초기 서비스 치고는 생각보다 용량이 괜찮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20기가 정도로도 충분히 이제 안 넘치고 사용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12개월 동안 프리티어를 지원을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이나모DB인데요. 이제 아마 이제 소프트에서 배우셨던 이제 NoSQL, 몽고DB랑 이제 비슷한 개념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몽고DB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서버에 설치를 해가지고 호스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점이 있는데 다이나모DB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서버를 띄울 필요 없이 이제 버튼 클릭으로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코드로 생성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NoSQL이고요. 이제 우리 몽고DB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기존에 없던 그런 컬럼들을 넣었을 때 자동으로 이제 그 컬럼도 추가를 해줍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자체 쿼리를 지원을 하고요. 이제 뭐 몽고DB 쿼리랑은 호환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S3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데이터를 넣을 때 그 용량에 대한 세팅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이제 전체 용량이 늘어나는 구조고요.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는 25GB 제공을 해주고 여기에 있는 이제 읽기 용량 유닛과 쓰기 용량 유닛이 있는데 이게 좀 개념이 좀 복잡합니다. 이게 딱 그냥 한 번 요청이 하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서요.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나중에 다이나모DB를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거나 좀 깊게 사용을 하시게 될 때 한번 문서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이나모DB 같은 경우는 기간은 이제 생성일로부터 이제 평생 무료로 이제 프리티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5가지 서비스 중에서 이제 다이나모DB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데모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 데모 서비스들이 이제 콘솔상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고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코드도 이제 제공을 해드릴게요. 이제 뒤에 주소를 적어놨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일단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제가 AWS 콘솔상에서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웹 서비스인데요. 이제 크롬에서 이제 웹 서비스 요청을 하면은 이제 라우터 53으로 이제 요청이 갑니다. 예를 들면 뭐 떡떡떡 네이버닷컴으로 요청을 보낸다고 하면은 라우터 53에서 네이버닷컴의 요청에 대해서 이 도메인은 어디로 연동이 되어 있다는 걸 이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서비스와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 CDN이라고 해서 중간에 데이터를 캐싱해놓는 역할입니다. S3에는 뭐 이미지 파일이 있는데 뭐 저기 크롬에서 그러니까 웹 서비스에서 이미지를 요청을 하면은 매번 S3에서 이미지를 매번 불러오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프론트가 한번 중간에 캐싱을 합니다. 캐싱을 해놓고 만약에 똑같은 요청이 오면은 내가 아직 캐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S3에 요청을 안 보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다시 반환을 해줍니다. 이런 용도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가 이제 중간에 캐싱이 없네요. 캐싱이 안 돼 있어요. 처음 요청이라. 그러면 이제 S3로 이제 내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S3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클라우드 프론트로 보내고 다시 라우터 53은 안 거치고 바로 이제 브라우저 우리 웹 서비스 그러니까 크롬 브라우저로 바로 이제 그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웹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띄워지고 나서 그 서비스에서 이제 API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API 요청 같은 경우는 우리 로드 밸런서로 받게 되고 로드 밸런서가 이제 로드 밸런서에 등록되어 있는 이제 이슈2 서버들로 이렇게 요청을 분산해서 보내고요. 그리고 각 이슈2 서버들은 받은 요청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액세스를 하면서 그 데이터를 끌어당기고 받은 데이터를 다시 우리 웹 서비스로 반환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 이제 위에 있는 주소가 이제 제가 만든 웹 서비스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주소가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그 웹 클라이언트하고 이제 웹 서버 그것들 소스 코드 제가 공개를 해놨습니다. 잠시만요. 네, 웹사이트 보이시나요? 네. 먼저 이제 이게 제가 띄워놓은 웹사이트인데요. 이제 어떤 웹사이트냐면요.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종의 PPL입니다. 이거 저희 회사.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강의실이 띄워지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네, 뭐 이런 거. 네. PPL은 여기까지 하고. 네. 네,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도메인하고 관련된 라우터 53 서비스인데요. 이 라우터 53에 보면은 이제 아까 여기 주소창을 보면 ausg.com.dev인데요. 제가 이 도메인을 이 라우터 53에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라우터 53의 그 도메인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AUS.sun.dev를 이제 이 클라우드 프론트와 연동을 해놨는데요. 여기 클라우드 프론트로 가볼게요. 이 클라우드 프론트에 이제 제가 생성해 놓은 클라우드 프론트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경우는 이제 S3와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 있던 AUS 선닷Dev와 연동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거죠. 중간에 있으면은 이 친구가 이제 요청을 받아서 이 오리진으로 보내게 됩니다. S3로. 그러면은 S3에는 이제 AUS 선닷Dev 이 버킷에는 이제 제가 띄워놓은 이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 파일들에서 이제 index.html 파일을 불러와서 이제 여기 웹 서비스에서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뭐 생성하기 요청을 보낸다고 했을 때 이 친구의 요청은 이제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로드 밸런서가 이제 요청을 받으면은 이제 리스너에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규칙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리스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네. 여기 제가 이거 디폴트 룰이라 그 세팅이 안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패스, 뭐 미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add action forward 해가지고 이제 이런 내가 등록해 놓은 타겟으로 이 패스에 대한 요청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송된 요청들은 이제 EC2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띄워놓은 서버인데 그러면 이제 이 EC2 위에 제가 서버를 어떻게 띄워놓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콘솔인데요. 콘솔에서 이제 EC2에 접속하는 이 명령어를 치게 되면은 EC2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제가 미리 다운을 받아놨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CI/CD 구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직접 이제 git으로 클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다운을 받아놨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서버에서 네,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서버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PM 프로 이제 이번에 서버 파트 분들 이제 노드.js로 하시길래 노드로 서버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네, PM 프로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 코드는 전부 다 이제 거기 GitHub 랩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버는 띄워져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요청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랑 연동을 하게 되는데 그 연동 코드를 한번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MySQL 패키지를 써가지고 이제 직접 그 RDS의 엔드포인트, 그 유저 아이디, 그리고 패스워드, 그리고 어떤 데이터베이스인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DB에 직접 이 서버에서 쿼리를 날리고 그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는데요. 이 DB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안에다가 우리가 사전에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 테이블이든 아니면 유저든 그런 것들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해주는 방법은 크게 이제 프로시저를 만드는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그런 쿼리문을 다 짜가지고 이제 생성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ORM을 이제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편해서 이렇게 쓰는데 여기 이제 엔드포인트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DB를 생성할 때 입력한 그 마스터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워크벤치에서 직접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직접 그냥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블이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하기 힘들고 또 이제 개발 스테이지가 나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매번 손으로 하기 힘들어도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따로 그 SQL 그 create 테이블 같은 그런 프로시저들을 미리 짜놓고 이제 그걸 한 번에 돌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테이블이 얼마 적고 뭐 스테이지가 많지 않다 하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이런 도구들 사용해가지고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것도 꽤 편한 방법입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제가 아까 좀 전에 만든 데이터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네, 일단은 이렇게 제가 이제 생성해 놓은 그 데이터 이제 데모 서비스들에 대한 데이터 플로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다시 PPT로 돌아가겠습니다. 음, 음, 네, 이제 이 부분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고 그리고 뭐 확장성 있게 뭐 또 과도하게 이제 스케일링을 해놓지 마라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초기 스타트업이나 이제 그런 초기 개발을 할 때 많이 이제 또 반대로 이제 너무 인프라 비용을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인프라 비용을 아끼는 것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그 인프라를 아끼는 그 최적화를 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여러분의 인건비와 시간이 더 비싸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뭐 최저임금으로 한다 치면은 한 달에 18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한 45만 원 정도죠. 그러면은 우리 초기에는 인프라 비용을 아무리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도 그렇게 많이 다이어트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규모가 뭐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대까지 올라갔을 때도 이제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억 단위로 넘어가는 데들이나 이제 조금씩 하더라고요. 인프라 다이어트를. 근데 물론 이제 인프라 다이어트라 하면 이제 최적화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뭐 안 쓰는 것들 지우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초기 스타트업을 하실 때 뭐 시드를 받고 그리고 시리즈 A를 받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실 텐데 이럴 때는 초기 인프라 비용을 아끼려고 가뜩이나 부족한 개발자들을 여기에 이제 매달리게 해서 월 5만 원, 10만 원 아끼지 마시고 그 시간에 여러분의 서비스를 확장하는데 더 시간을 쏟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칠 거고요.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 해주시겠어요? 세미나 준비해 주신 남궁성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제 세미나 종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